아직도 그 반찬 가게 해? 와, 진짜 성실하다. 그 나이에 새벽마다 일한다고? 아들이 뭐 하냐고? 그냥 회사 다닌다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30년 동안 그녀는 가난, 찌든 생활력, 소박한 여편네. 그런 단어들로 조용히 포장된 삶을 살아왔다. 모임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 자식 자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눈치껏 웃고 물잔만 만지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가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태호야,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그리고 단 15분 후 연회장에 들어선 그 남자는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다.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태호입니다. 수십 년간 내려다보던 시선이 갑자기 위를 올려다 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30년 동안 친구들에게 조롱받아 온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 박동은 요동을 쳤습니다. 세련된 정장과 향수 냄새 사이로 저는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대구여고 29기 졸업 42년 만의 동창회. 모두가 만 60세가 된 해.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18층 연회장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빛,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반짝이는 귀걸이와 명품 핸드백, 예약된 미용실에 손길이 남아있는 얼굴들. 그 속에서 나는 내 삶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어머, 혜숙이 아니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 오랜만이네. 넌 여전하네. 참 실용적인 스타일이야. 늘. 편한 게 제일이지. 나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반짝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 자리는 있었지만 나를 기다리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미국에서 MBA 마치고 삼성 들어갔어. 우린 청담동으로 이사했어. 테라스 딸린 42평 아파트야. 난 올해 몰디브 다녀왔지. 이렇게 친구들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내 삶은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혜숙아, 너는 어떻게 지내? 아직도 그 반찬 가게 해? 응. 수성구 황금시장에서 계속하고 있어. 와, 진짜 성실하다. 아직도 새벽마다 나가서 일하는 거야? 응. 손님들도 다 정이 들어서 그만두긴 어렵더라. 성실하다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안엔 아직도 라는 그림자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칭찬처럼 시작된 말은 어느새 동정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 변화에 익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다 애들 유학 보내잖아. 너네 아들도 미국 갔었다 했지? 지금은 뭐 해? 잘 지내 일하고 있어. 어디서? 무슨 회사야? 그냥 조그마한 회사 다니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비교하고 가늠하기 위한 숫자와 이름들. 나는 그런 대화에 익숙해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 나이에 혼자 가게 지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익숙해서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말은 모두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걱정이 아닌 무시와 업신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말의 칼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오늘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나는 오늘 처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명 대신 보여주기. 오늘은 그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늘 말을 아껴왔던 내가 오늘은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바꾸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내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해숙이는 여전히 말이 없네. 자식 자랑. 좀 하지 그래. 우리가 뭐 남이냐.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 그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한마디가 때론 가장 강한 울림이 되는 순간이었죠. 친구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지만 그 시선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별거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요즘 애들 취업도 어렵고 너도 고생했을 테니. 그 말들 안에 담긴 것들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걱정인 척한 비아냥인지. 나는 웃으며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마음 안에서는 무엇인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래. 우리 다 가족 사진도 보여줬잖아. 너도 좀 보여줘봐. 아들 사진 있지? 사진은 안 가지고 왔어. 그럼 지금 뭐 해? 무슨 일 하는데? 회사에서 일해. 지금 오고 있어. 그 말에 테이블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눈이 커졌고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 단 한 줄이 그들의 상상 속에 무수한 가능성을 던졌습니다. 정말? 갑자기? 동창회 자리에 데리러 온다고? 응, 내가 부탁했어. 그 순간 내 안에 오랜 침묵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대신 살아왔던 나의 시간들이 오늘은 행동으로 답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궁금하긴 하다. 어떤 아들인지 곧 보겠네, 그치?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 이제는 내가 아닌 그 아이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랜 침묵의 끝에서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20층 연회장을 떠나 1층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나는 아무 말 없이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진동 위로 오래 묵은 감정들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부른 게 맞을까? 이런 자리까지 데려오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짧은 엘리베이터 안의 시간, 나는 수십 번 마음속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호텔 로비의 조명이 나를 감쌌습니다. 문 앞에 멈춰선 한 남자.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이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야.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내 옆에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내 코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동작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너를 보여주고 싶었어. 친구들에게 엄마가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얼마나 그 말을 오래 아껴왔는지 알았습니다. 혼자서만 품고 있던 말, 이제는 꺼내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닫고 20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옆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 열린 연회장 문, 그리고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끊기고 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왔네. 나는 태호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 나를 훑은 시선, 그리고 옆에 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깊게 숙였고 나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말 대신 보여주고 싶었던 내 마음, 태호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호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그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 아냐? 그 대표가 김태호인데 설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태호가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이름 하나가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김태호. 조용히 웃고 있는 아이의 이름이 친구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둘 확인되기 시작했죠. 진짜 김태호 대표님이세요? 그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해외 일정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렀는데 어머니 부탁이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나의 설명은 단 2줄이었지만 아이는 스스로를 통해 그 이상의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너무 신뢰한 건 아니었지? 괜찮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 아들을 소개하게 돼서 좋아. 친구들의 시선은 이제 전과 달랐습니다. 궁금함, 부끄러움, 당황함 그리고 조용한 존경 같은 것. 하지만 나는 그 누구를 탓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순간이 내겐 너무나 늦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혜숙이. 어떻게 이제껏 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 특별히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우리 애가 자기 자리했어. 잘 살아가면 그걸로 됐지. 그 말에 태호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죠. 어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혼자서 반찬 가게 하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미국 유학도 창업도 전부 어머니 손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해도 된다고 손짓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되 누구도 낮추지 말 것. 저는 그 가르침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노동과 인내, 그리고 오직 사랑 하나로 지켜낸 내 아이. 고맙다, 태호야. 엄마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어. 테이블 위로 조용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진심은 설명 없이도 전달된다는 걸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태수가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연회장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태호가 내 옆에 앉아 있는 지금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숨 쉴 수 있었죠. 혜수가, 내가 오늘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물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한다고 사실 조금 깔보았던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 미안해. 그동안 나 너무 무례했지? 괜찮아.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야. 진심이 담긴 사과는
오히려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보다 놀라웠던 건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었죠. 혜수가 너 진짜 멋지다. 반찬 가게 하면서 아들 그렇게 키운 거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넘치도록 쏟아졌던 자랑과 비교들이 이 순간만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너네 반찬 가게 이름 뭐야? 나 진짜 가보고 싶다. 해숙내 찬방. 황금시장 안쪽에 있어. 매일 새벽 5시에 문 열어.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늘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내 삶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궁금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게 나에겐 조금 낯설고 따뜻한 기분이었죠. 혜수가 혹시 다음에 우리끼리 반찬 가게 앞에서 점심 약속 어때? 다들 명품 레스토랑만 가봤지. 진짜 정 있는 밥은 못 먹어봤거든. 좋다. 나 진짜 찬성이야. 해수기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말은 그대로였지만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고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변화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한 번 얼었던 분위기는 조용한 미소와 눈빛으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태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친구들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대했습니다. 태호야, 너희 어머님 정말 대단하셔. 난 오늘 많이 배웠어. 어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조용히 끝까지 자기 일에 책임지는 게 진짜 멋진 거라고. 아들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혜숙의 아들이 아닌 김태호라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잘 살아왔구나 싶었죠. 정말 그렇게 유학비 전부 마련한 거야? 비용이 엄청 났을 텐데. 진짜 대단하다. 나는 예전 우리 애 등록금만으로도 벅찼었는데. 그 외에 생활비며 아파트 렌탈비며 어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돼 있더라. 그건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만 집중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보인다는 걸 나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혜수가 그 짧은 부름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나 사실 너한테 질투했던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넌 항상 단단해 보였거든. 넌 가난했지만 당당했잖아. 근데 나는 늘 비교당할까봐 애썼던 것 같아. 그 고백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사과가 아니라 이런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희야, 나도 부럽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다 그냥 살아온 방식이 달랐을 뿐이더라. 말은 담백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침묵으로 버텨온 내 30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위로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나를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나이 든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등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잔은 비워졌고 접시는 비워졌고 말들은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일어설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갈까요? 그래, 오늘 충분히 머물렀어. 나와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테이블에 남아있던 친구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온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의심도 평가도 견제도 빠진 그냥 사람을 향한 시선. 혜수가 오늘 와줘서 고마워. 정말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박수 소리가 작게 퍼졌습니다. 몇몇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나와 눈을 맞추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 인사에 담긴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기 전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앉았던 자리가 보였고 처음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웠어. 다들 잘 지내. 또 연락하고 자주 보자.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나는 아들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던 건 그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호텔 유리문 너머로 몇몇 친구들이 내려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엔 명희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오래된 오해가 천천히 지워지는 중이었죠. 혜수가, 잘 가. 연락할게. 입모양으로만 건넨 마지막 인사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승리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을 돌아 다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였던 것입니다. 호텔을 나서자 대구의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태호가 호텔 정문의 육중한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님. 어머니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10시까지 제 본가로 와주세요. 내가 벤츠 차량에 오르자 자동으로 차량의 문도어가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조용한 공간이 차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금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나의 모든 청춘이 시작됐던 그 거리. 그 모든 순간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 마음속 어딘가 30년 넘게 내려놓지 못했던 무언가가 이제는 손에서 흘러나간 듯 했습니다. 꼭 말로 해야만 진심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말해야만 되는 날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느꼈어요.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거. 강한 게 아니었어.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내 아들에게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는지. 그럼 오늘은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는 날이네요. 자랑스럽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꼭 그래도 되는 날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해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요? 엄마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참았던 웃음. 오늘만큼은 나 자신에게도 미소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차는 수성구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내 지난 인생을 위로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조그마한 단독주택 앞에 남편이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의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대화인 진짜 멋진 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돈이 있든 없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이 멋짐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 기원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에너지와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